2023 야구의 참견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악마의 선물 포크볼입니다. 자, 포크볼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정말 오늘 딱 맞춤형 손님을 모신 것 같습니다. 조정훈 코치 뭐 당연히 포크볼 얘기하면 당연히 나오셔야 돼요. 윤희성 위원도 마찬가지고 또 상대해본 박용택 위원도 타자로서 하실 얘기가 굉장히 오늘 많을 것 같은데 포크볼에 대한 기억, 좋은 승부, 포크볼에 대한 어떤 기억들이 갖고 계시고 남아있으세요? 저는 매일 그냥 원바운드 헛스윙했던 기억들. 네, 그 실제로 사실 그런 짤도 있어요. 그 롯데 이제 김원중 마무리 투수가 유명한 짤이죠. 네, 제 그때가 아마 이제 은퇴할 때쯤 이제 대타를 좀 많이 중요한 상황에 대타 나갈 때인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제 1사 1삼루 상황 그리고 이제 저희가 홈 경기였으니까 1점차 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제가 대타를 나갔는데 초구가 이제 커브가 저쪽에서부터 오더라고요. 그건 제가 이제 손이 나갈 수 없는 공. 그다음에 2구 3구 포크볼에 그냥 헛스윙하고 들어가면서 그냥 신발 짚고 하나도 안 던지네 이러고 이제 들어간 기억이 있는데 거기 이제 지금 짤로 되게 돌아다니고 엄청 돌아다니고 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랬던 기억이 사실 너무너무 많죠. 그게 사실은 포크볼 던지는 목적이죠. 포크볼에 맞습니다. 대한 어떤 기억? 조정훈 코치 뭐 너무 많은 기억 갖고 계시겠죠. 어떤 기억 갖고 계세요? 뭐 저는 뭐 거의 모든 순간이 다 포크볼이었지만 아무래도 뭐 저는 2009년도에 이제 플레이오프 할 때 뭐 아무래도 그때 많은 분들한테 너무 많은 임팩트를 안겨드려가지고 그 순간이 아마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윤희성 의원은 어떤 기억 갖고 계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또 안 좋은 기억일 수도 있는데 한국 시리즈에서 이승엽 선수한테 홈런 대구에서 홈런 맞은 포크볼 던지다가? 네, 포크볼 던지다가 근데 또 그 게임을 완투를 했어요. 완투패를 당했거든요. 근데 그 포크볼이 두고두고 아쉬운 그게 왜 공이 그러니까 원하는 거는 낮은 쪽이었는데 공이 이렇게 높게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홈런을 맞았는데 그 공은 정말 두고두고 아쉬워요. 이게 포크볼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헛스윙 유도율도 높지만 잘못 던지면 또 큰 거를 맞을 수도 있군요. 이게 결국에는 포크볼이 밀리면 그냥 빠른 공 타이밍에 패스볼 타이밍에 이렇게 정확하게 앞에서 걸리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빗맞지만 않으면 큰 타구가 큰 나오죠. 타구가 나올 수 있는. 아까 조정훈 코치가 롯데 2009년 그 포스트 시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기록을 보니까 롯데가 3,272일만에 포스트 시즌에서 승리한 경기였다고 하네요. 와. 네, 맞습니다. 기억에 안 남을래 안 남을 수가 없네. 3,272 엄청나네요. 팬들에게도 아마 가장 강렬했던 아마 그 순간이 아니었다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제목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뭐 포크볼은 과연 영광인가 저주인가로 할까 아니면은 뭐로 할까 하다가 결국 정한 게 포크볼은 악마의 선물일까라고 제목을 저희가 정했는데 왜 그랬는지 차차 얘기를 해가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거 먼저 저희가 제일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포크볼과 스플리터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두 분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좀 무브먼트 차이인 것 같아요. 무브먼트의 차이가 있다. 예, 이제 완전히 끼어서 던지는 포크볼은 스피드도 조금 떨어지고 그 대신에 무브먼트가 조금 더 생각지 못하게 생기는 공이 포크볼이라고 생각하고 스플릿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회전이 많으면서 빠르다는 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공을 갖고 계시는데 포크볼과 스플리터의 그립의 차이를 한번 잠깐 보여줄 수 있나요? 이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포크볼은 완전히 이렇게 중간에 끼워서 던진다고 거의 뭐 생각을 절반을 그냥 발을 네, 나가는 이렇게 끼워서 던지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짧게 잡아서 조금 더 많은 회전력과 이제 스피드를 요구하는 게 스플릿이라 생각합니다. 윤희성 의원이 생각하는 포크볼과 스플릿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는 좀 심플하게 컷 패스트볼과 뭐 슬라이더, 스위퍼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떨어지는 구종이긴 하지만 그 각도라든가 궤적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포크볼은 확실히 뭔가 변화구 느낌이 있어요. 슬라이더처럼. 근데 이 스플리터는 이 컵 패스트볼처럼 이 스플릿 핑거 패스트볼처럼 그러니까 패스트볼 느낌이 좀 있어요. 빠르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조금 그렇게 나누면 좀 더 쉽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은 해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타자로 하여금 포크볼은 헛스윙을 유도하는 공, 스플릿은 범타를 유도하는 공. 범타를 유도하는 약간 이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포크볼도 투수에 따라서 그립이 뭐 어떤 투수는 슬라이더 던질 때 그립 뭐 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하잖아요. 두 분의 포크볼 그립을 다시 한번 좀 더 보여주시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쪽 그립에 딱 끼워서 끝에 맞춰서 이렇게 공이 이렇게 발사되는 순간 약간 공이 이런 식으로 먹어가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공이 조금 많은
구익을. 윤희성 위원은 포크볼 던질 때 어떻게 던지셨어요? 저는 이 조정훈 코치는 이제 이 공의 위쪽 부분을 쓰는데 저는 이제 밑에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투수마다 약간 다르네요. 밑에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잡거든요. 이렇게 잡아서 저는 이렇게 던지면 이제 UFO 회전이라고 그냥 저희 흔히 그래요. 이렇게 회전이 위아래 이렇게 백스핀이나 뭐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완전히 공이 이렇게 옆으로 도는 거예요. UFO 그래요? 회전처럼 이렇게 회전이 돌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 네. 그러면 조정훈 코치 같은 경우에는 포크볼을 주로 어떤 상황에서 던지셨나요? 저희가 찾아보니까 조정훈 코치 같은 경우에는 포크볼 비율이 전체 구종 가운데 거의 50%에 육박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던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주로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상황에서 포크볼을 주로 던졌나요? 일단은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제일 많이 던지고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네, 뭐 위기가 없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로 섞어서 던지지만 위기가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엄청나게 많은 비율을 가지고 가는 거죠. 조정훈 코치는 조금 다른 것이 저는 확실한 위닝샷 유인구로만 썼어요. 스플릿. 유인구로만? 네. 네, 카운트를 잡으러 들어가는 거를 저는 의도해서 던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낮게 던지려고 하는 공이 빠져서 들어간 적은 있어도 무조건 타자의 헛스윙을 노린다라고 생각하고 낮게만 던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릴리스 포인트가 그러니까 조정훈 코치처럼 이렇게 높은 편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카운트를 잡으러 들어오는 공은 궤적에 걸릴 수 있어요. 걸린다. 네, 그래서 저는 카운트를 잡으러 들어가는 공을 뭐 커브나 슬라이더나 체인지업으로 섞어서 던지고, 자, 투 스트라이크 유리한 상황, 오케이. 그러면 스플릿업. 유리한 볼 카운트에서는 일단은 포크볼을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네, 맞습니다. 오늘 상대 투수가 조정훈과 같이 포크볼이 주무기인 투수다. 그럼 타자들은 타석에 들어설 때 아니면은 경기 전에 전략을 따로 세워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포크볼을 골라낼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타석에서 만약에 전략은 어떻게 오늘 세우세요? 조정훈 선수가 선발, 뭐 윤희상 선수가 선발, 좀 달라요. 아, 윤희상 선수가 투수 유형에 따라서 또 선발이면은 같은 포크볼을 윤희상 선수가 선발이면은 스트라이크 존을 높게 설정을 해야죠. 그래서 낮은 쪽 코스에 빠른 공은 오케이 투수 스트라이크 존. 그건 내가 인정. 대신에 이쪽만 올라와 봐. 가만두지 않겠어. 높은 공은 놓치지 이런 않겠다. 느낌으로. 예. 그리고 조정훈 선수가 만약에 선발 투수다. 아 이거 내가 빠른 공 아무리 내가 높게 봐도 이거 포크 내가 계속 속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결국에 두 개를 나눠야죠. 두 개를 나눠야 된다. 나누는데 그걸 어떻게 나눠야 되냐? 무조건 처음에 빠른 공, 난 그래도 난 빠른 공 칠 거야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진짜 빠른 공이 왔을 때는 그게 무조건 결과가 나와야 되고 만약에 빠른 공을 노려가지고 헛스윙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투수가 빠른 공 노리고 있구나. 그럼 나 이제 포크볼 던져야지. 그때 이제 그냥 계속 포크볼 하나 보고 있으면 무조건 오죠. 야, 이게 수싸움이 엄청나네요. 이제 결국에 약간 그렇게 좀 나눠줘야 되는 투수들이 있죠. 그렇게. 포크볼러가 되기 위한 투수의 조건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일단 신체적인 조건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손가락이 좀 길어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좀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는 손이 짧아서 오히려 힘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그래요? 있는. 오히려 짧아서 네, 왜냐면 길다 보면 공을 감쌀 수도 있고 이제 공이 발사하는 그 순간이 다를 수도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실어줄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던지다 보니까 오히려 직구와 비슷한 힘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윤희성 의원은 손가락이 그래도 네, 꽤 저는 긴 편이죠? 조금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던지는 감각적으로 조금 달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 확실히 있는데 손가락 길이가 손가락 네. 차이 나는데요? 두 분 손가락 한번 이렇게 좀 비교 좀 하고 되요 손가락 보니까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요. 와, 윤희성 의원이 손 엄청 크네요. 저는 확실하게 들어와야 돼요. 아, 완전히? 네, 이렇게 들어와야 이 공을 눌러줄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네, 확실히 안정감도 생기고 낙폭도 생기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은 던지는 이런 미세한 감각들은 좀 다르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인드 아니면은 포크볼러가 되기 위한 어떤 마인드, 마음가짐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게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도가 일단 있어야 이해도? 된다고. 네, 어떻게 공이 어떤 무브먼트가 생겨서 어떤 각도에서 가야 되는지를 먼저 알고 던져야 그냥 무턱대고 세게 강하게 던지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낮아서 공이 어떻게 날아간다는까지 이해를 해야 조금 더 좋은 포크볼 던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공에 대한 이해도, 투구에 대한 이해도. 네. 윤희성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어요? 저는 릴리스 포인트 타점, 그러니까 높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도 네. 딱 그 생각을 하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포크볼에서 스플리터로 바꿔간 계기가 이제 제 이미지는 똑같은 높이에서 공을 던지고 있는데 이제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팔이 점점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느낌으로 포크볼이 던졌는데 떨어져야 되는 높이에서 이렇게 말려서 휘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이제는 이걸 억지로 또 인위적으로 올리기에는 그게 불가능해요. 거의 느낌상으로는. 그래서 이걸 이제 빠른 계통으로 스플리터를 변화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포크볼에서 스플리터로. 네, 그러니까 이 포크볼이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릴리스 포인트 높이라고 좀 봐요. 네. 릴리스 포인트가 낮아지면 포크볼은 아무래도 효과가 좀 떨어질 수가 있겠군요. 근데 이제 높이도 사실 상당히 중요한데 결국엔 이 회전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전축이 결국엔 약간 진짜 위에서 아래로 느낌이 돼야지 조금씩 옆으로 이제 나오는 약간 3쿼터형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포크볼의 어떤 그러니까 좀 역할들을 좀 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요즘에 현역 투수들 중에서도 포크볼 잘 던지는 투수들 많이 있잖아요. 뭐 구승민 선수도 잘 던지고 서진영 선수도 잘 던지죠. 세 분 보시기에 요즘 포크볼 던지는 투수 중에 어떤 투수 좀 눈에 띄세요? 후배들 중에 어떤 투수 좀 눈에 띄세요? 전 구승민 선수도 많이 봤었고, 뭐 지금 현재 롯데 나균환 선수. 나균환 맞아요. 나균환 선수 잘 네, 던져요. 공을 던지는 거 보면 일단은 뭐 선수들마다 릴리스 포인트 차이는 조금 있어요. 낮은 선수들이 있고 조금 높은 선수들이 있고. 근데 높은 선수들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많이 있고요. 그 대신에 역시 릴리스 낮다고 포인트가. 해서 뭐 못 던지는 건 아니지만 이제 타자들이 속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은 계산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나균환 선수도 생각보다 타점이 높기 때문에 아마 타자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지 않나. 저는 이제 요즘 선수는 아니지만 예전에 그 이상목 선수 이상호 네, 선수. 네. 네. 상당히 또 고무팔. 독특한 포크볼이었어요. 고무팔. 포크볼이 한 2번에서 3번 정도 옆으로 흔들려요. 네. 진짜 너클볼처럼. 공이 오다가. 무회전인 거죠. 약간 무회전 느낌으로. 이렇게 둥둥둥둥 떠서 들어오는. 상당히 좀 독특했던 그런 또 포크볼이 기억이 나요. 타이밍 맞추기 쉽지 않았겠네요. 네, 윤희성 의원은 포크볼러 중에 어떤 선수 좀 기억인데 요즘 선수 중에서도 저는 어떤 대표적인 게 서진용 선수죠. 지금 서진용 세이브 선수 1위. 네. 정말 이 릴리스 포인트 높이에서 떨어지는 포크볼은 저는 정말 일품이라고 생각하는 투수예요. 근데 지금 이상목 선수 얘기도 해주셨고 나균환 선수 얘기했는데 롯데 자이언츠에는 유독 포크볼 잘 던지는 투수가 많은 것 그러네.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또 이상목 선수 한참 좋을 때 롯데네요. 그러니까요. 롯데 가기도 했었고 조정훈 코치도 역시 롯데였었고 롯데 이렇게 포크볼 잘 던지는 투수가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일본이랑 가까워서 그런가요? 롯데니까요. 아니 또 롯데 계열사의 뭐 어떤 그런 게 것들? 있나요? 아니 조정훈 코치가 생각하는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뭐 저희 팀에 손민환 선배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그랬죠. 예, 손민환 선배님이 이제 던지기 시작하시면서 이제 그래요? 네, 저도 이제 선배님을 보고 배웠고, 근데 이제 한창 조금씩 포크볼에 대한 붐이 일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선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아마 그때부터 조금 더 많은 선수들이 연습하고 노력하다 보면서 지금의 투수들이 좀 많아진 게 아닌가. 이게 근데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는 이야기가 SK에서는 또 슬라이더가 한참 유행이에요. 맞아, SK 슬라이더도 많이 잘 김강현, 맞아요. 송은범, 최병용, 윤기련 이렇게 해서 또 슬라이더만 네네. 막 이렇게 연습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팀 선배들의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군요. 그리고 뭐 실제로 지금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건 선수가 체인지업이 워낙 좋은데 그렇죠. 박영현 선수가 주건 선수랑 거의 흡사한 체인지업 느낌이에요. 그런 영향이 네, 또 있네요.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렇군요. 뭐 예전에 이제 유현진 선수가 결국에 체인지업이 좋아진 것도 거기에 뭐 송진우, 구대석 뭐 여러 선수들 그런 이제 선배들한테 참 난 선수죠. 영향을 받은 거겠죠. 하루 만에 그렇죠. 그립을 봐서 그 다음날 던졌는데 경기에 그게 지금 메이저리그가 됐어요. 메이저리그 유현진을 만들었어요. 야, 그만큼 선배들의 역할도 중요하고 선배들을 어떻게 잘 따라하느냐, 배우느냐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포크볼이 아까 저희가 이 공 끼우는 거다 보니까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습관 나올 수 있다고. 이게 눈 빠집니다. 눈 빠져. 이게 포크볼에 네, 이게 진짜. 끼면은 아무래도 팔뚝의 근육의 변화가 생긴다. 무슨 네, 뭐 네. 글러브의 모양이 변한다.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죠? 그리고 의식이 좀 되셨나요? 어떠셨어요?
저는 뭐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이 다 알고 계셨죠. 혹시 조정훈 선수 습관 알고 그때 계세요? 뭐였어요? 저는 글러브가 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 밑에 부분이 네, 살짝 펴지느냐, 펴지느냐. 살짝 들어가느냐. 아. 이제 이 차의 끝에서 이제 조금 티가 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되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러니까 포크볼러의 일반적인 습관이죠. 아무래도 포크볼을 이렇게 끼려면 글러브가 약간 네. 좀 오므려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랑 이렇게 들어가는 거랑 글러브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포크볼러들은 사실 글러브를 이렇게 흐물흐물한 거 거의 쓰는 투수들이 없어요. 오. 그리고 투수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고 약간 빡빡한 느낌으로 특히 또 이렇게 좀 넓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좀 흐물흐물한 예를 들어 이제 동래구 글러브 같은 건 딱지치기 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는 100% 걸립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요 한 네 번째 손가락 요쪽에서 뭔가 살짝 볼록해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타자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면은 진짜 이게 눈이 빠질 것 같이 쳐다봐야 돼요. 근데 이게 저는 그래서 일부러 좀 웬만하면 낮 경기 때는 선글라스도 끼고 그러니까 좀 헬멧도 좀 약간 눌러 쓰고 했던 게 투수들도 그런 투수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공 던지려고 하는데 어딜 저렇게 쳐다보는 거야 하고 이렇게 눈을 보면 글러브만 빠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습관 잡아내려고. 네. 거기서 진짜 글러브 끈 하나가 사실 이제 뭐 지나갔으니까 옛날 리퍼트 같은 경우에 리퍼트 투수는 체인지업이 이제 걸리는데 체인지업을 던질 때는 그러니까 이게 살짝 벌어지는데 그게 벌어지는 느낌이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같이 비교를 해봐도 없어요. 근데 요만큼을 더 벌리다 보니까 이 글러브 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야, 그걸 발견한 사람도 대단하네요, 네. 진짜. 그래서 그걸 그냥 느낌적으로 흔들린 것 같은데 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투수들이 왜 이게 정우람 투수들이 체인지업이 워낙 좋잖아요. 이제 조정훈 선수처럼 이렇게 안 걸리려고 글러브를 이렇게 끼는 거죠. 오. 네, 이렇게 끼면은 타자가 이게 보이질 않아요. 글러브 모양이나 이런 게 안 보이니까. 네, 네. 이제 그런 투수들이 있죠. 윤희성 위원은 어떠셨어요? 그런 습관이나 이런 거 좀 스트레스를 받고 좀 신경이 쓰였나요? 제 기억에 윤희상 위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어떻게 이 타자 출신인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 글러브를 계속 새 것만 썼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 아까 글러브를 그 얘기, 네. 글러브 빳빳한 거만. 네. 그래서 글러브가 기본적으로 이제 새 글러브는 이렇게 모양이 잡혀 있으면 그냥 요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직구를 잡고 글러브가 모양이 안 변하네요. 포크를 잡았는데 이제 이 글러브가 좀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오므라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보시면 글러브를 이렇게 잡으면 이제 직구예요. 네. 근데 이제 포크볼을 잡으면 이렇게 뚱뚱해지잖아요. 오, 모양이 변하네요. 네. 요것 때문에 글러브를 계속해서 새 거를 썼어요. 그리고 와인드업 자세도 바꿨어요. 네, 그래요? 좀 디테일하게 보면 이제 이렇게 정면에서 이제 홈플레이트 카메라가 있고 홈플레이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 삼루수 런너 코치 있잖아요. 이렇게, 네, 런너 코치가 있을 때 베이스 코치. 이렇게 공이 하얀 게 보이면 약간 보이네요. 네. 그 대신 이렇게 이제 검해지면 패스트볼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타자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하얀 게 보이면 이제 스플리터니까 몸을 이렇게 움직임을 줘요, 이렇게. 그러면 타자는 이렇게 저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딴 데를 쳐다봐요. 이렇게 삼루 쪽을 쳐다보거든요, 이렇게. 제가 어디 보는 거지?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움직이면 스플리터, 안 움직이면 패스트볼. 그래서 이것도 바꾸고 저도 SK 출신에서 이런 쪽에서는 엄청 연설도 많이 했었어야 됐어요. 맞아요. 네. 아까 이 근육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네. 자, 글러브를 이렇게 피는 거랑 구부리는 거랑 이제 요게 특히 이제 근육들이 좀 이제 선이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 뭐가 볼록볼록 움직이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보고. 공을 이렇게 돌리는 선수들은 그래서 김강현 선수가 계속 긴 옷을 입는 게 그래서 투수들은 그런 투수들이 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그 돌리면은 돌리면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럼 저 투수가 돌리면은 패스트볼. 한두 번 안에 잡으면 슬라이더. 이러면은 또 아까 캐스터님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또 긴팔 언더셔츠를 또 입고. 아니, 근데 서진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크볼 보여주고 또 이렇게 뒤로 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구종을 다 그렇게 잡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직구를 잡고 있다가 포크볼을 못 잡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손이 큰 편이라서 그냥 직구를 잡든 스플리터를 잡든 공을 돌리면서 잡을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선수들은 벌써 딱 이렇게 껴놓고 들어가서 포크볼이면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척하고 이렇게 있고 아니 여기서 패스트볼로 바꾸면 여기서 이제 좀 움직이면서 이렇게 다시 잡고 그래서 끼는
그러니까 끼고 들어가는 이제 선수들도 거의 많아요. 대부분이죠. 네. 그렇게 더 예, 느끼고. 포크볼러들은 거의 이제 끼고 있죠, 항상. 그러면서 약간의 이제 변화를 주는. 예, 예. 근데 조정호 코치는 그 자기 그 습관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걸 바꿀 생각을 안 하셨어요? 바꾸는 게 쉽지 않아. 이걸 바꾸면 다른 데 신경이 가기 때문에 오. 오히려 싸워서 이겨보자. 나는 이런 마음이 더 상대가 알건 말건. 네, 뭐 이거에 이제 팀에서도 계속 이걸 좀 신경 써라라고 이제 피드백이 오니까 아침에서도 알고 있었군요. 근데 이제 전력 분석에서 이제 그걸 얘기를 해주면 제가 시합할 때 이제 던져야 되는데 그걸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여기 오히려. 집중이 맞아요. 잘 안 오히려.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냥 더 세게 던져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좀 던졌던 것 같습니다. 멋있다. 근데 타자도 너무 그것만 보면 타자라는데 승부하는데도 집중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근데 뭐 타자마다 다르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 습관 잡아내는 네, 거를. 그 습관이 던지기 전에 모든 게 나오는 투수만 봤고요. 그다음에 던지면서 움직이는 동작에서 나오는 투수들이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요? 네, 이렇게 옆으로 넘어갔을 때 여기서 공간이 어느 정도 있는지, 손목이 좀 이렇게 돼 있는지, 살짝 이렇게 돼 있는지, 예,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올라갔을 때 높이가 가슴까지 왔는지, 네. 뭐 약간 조금 더 어깨까지 왔는지, 뭐 이런 것들인데 저는 그 움직이는 동작에서 나오는 습관은 안 봤어요. 타이밍 잡기가 너무 어려워지죠. 제가 똑같아요. 집중이 안 돼요. 그거 보다가 제가 타이밍을 놓쳐요. 아니 타자들이 이렇게까지 연구하는 거 다 알고 계셨어요? 선발 투수를 하면 안 던지는 날엔 더가웃에서 같이 있거든요. 야수들이랑. 그러면은 얘기를 계속해요. 예, 예. 뭐 조동환 코치님도 있지만 형 좀 나와 그러면 자 와, 앉아봐 딱 보면은 기가 막히게 잡아내요. 그래서 야 이건 반칙 아니야 이러면 야 보이는데 왜 안 보고 치냐?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또 어린 선수 그리고 외국인 선수들은 그런 습관 노출은 확실하게 구단에서도 엄청 신경을 많이 써요. 네. 야, 이거 굉장히 재밌네요. 오늘 이제 주제가 포크볼이에요. 포크볼 하나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온 것 같은데 그 포크볼 하면은 일본 투수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메이저리그에는 생각보다 포크볼을 많이 안 던지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스타캐스트에 들어가 보니까 포크볼 구종이 있긴 있어요. 네네네. 근데 포크볼도 있고 스플리터도 있는데 정작 그렇게 많이 던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 포크볼 메이저리그 투수는 잘 던지질 않는 걸까요? 저는 사실은 이건 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야구하는 스타일에서 조금 다르다고 봐요. 야구한 스타일에 네, 차려서 그러니까 저는 김성근 감독님도 겪어봤고 힐만 감독님도 겪어봤지만 이게 쉽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나가서 하셔야 네. 됩니다. 예. 다리 저리신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노볼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이제 일본식 야구는 유인구를 던질 때 노볼 자, 투 스트라이크에서. 네. 자 여기다 하나 던져봐요. 그래서 타자의 반응을 살펴서 자 원볼 투 스트라이크 됐어요. 그럼 그 상황에서 이제 여기다 한번 던져봐요. 그래서 여기서 헛스윙이 나오면 오케이고 오케이. 아니면은 투볼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이제야 여기다 이렇게 던지거든요. 아예 앞에서 원바운드 되는 네. 공으로. 하지만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가장 앞이죠. 네. 네, 1, 2, 3 네. 이렇게 던지는데 만약에 투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노볼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바로 여기다 던져서 안타를 맞으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책임감 없는 피칭을 했다. 어떻게 노볼 투 스트라이크에서 그렇게 네. 바로 승부 들어가서.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힐만 감독님 있을 때는 또 생각이 좀 다른 게 왜 공 두 개를 낭비해? 차라리 노볼 투 스트라이크 유리한 볼 카운트에서 어차피 안타를 맞는 공은 투 스트라이크 투볼에 여기 던지나 투 스트라이크 노볼에 여기 던지나 똑같아. 그러니까 바로 여기다 던져.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어허. 그러니까는 공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포크볼을 유인구성의 구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던져야 되는 일본식 야구가 포크볼을 좀 많이 던지는 거고 S존을 과감하게 공략하는 변화구들이 많은 네네. 체인지업이나 브레이킹볼이나 슬라이더나 슬라이더. 네, 이런 쪽에서는 또 미국식 야구가 있어서 스타일에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또 생각을 해봐요. 네. 미국과 일본의 어떤 포크볼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투스트라이크 이후 승부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포크볼의 어떤 구사율 이런 것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난 시즌 KBO 리그 주요 구종별 구사율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저희가 찾아봤는데요. 그 기록을 보고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종은 포심,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 투심, 포크볼이 되겠습니다. 구사율을 보면은 포크볼이 가장 낮고 포심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결과치를 놓고 보면은 전체 투구수 중에 헛스윙을 나왔던 비율은 16.2%로 포크볼이 가장 높았습니다. 스윙과 헛스윙 비율에서도 32%로 포크볼이 역시 헛스윙 유도에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안타율도 물론 커브가 더 피안타율은 낮게 나왔습니다만은 커브에 못지않게 포크볼도 피안타율을 낮게 가져갔습니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포크볼은 정말 매력 있는 공이고 효과 만점의 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메이저리그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비율이 낮은 거는 과연 왜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역시 부상에 대한 염려 때문일까요? 조정훈 위원이 보시기에 부상에 대한 염려는 본인도 사실은 조정훈 위원도 저 코치도 부상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하셨잖아요. 네. 포크볼의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뭐 제가 신인 때부터 이렇게 싸우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갑작스럽게 조금 많은 부담감을 안다 보니 조금 부상이 생겼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포크볼을 많이 던진다고 해서 부상을 당한다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지금 선수들도 보시면 꾸준하게 정말 롱런하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포크볼을 던진다고 해서 좀 뭐 부상의 위험도가 높다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희상 위원도 동의하세요?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저는 완전 전적으로 동의해요. 전적으로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한 팀만 오래 있다 보니까 예를 들 수 있는 선수가 어떻게 보면 SK 선수들 뿐이라서 슬라이더로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한 선수가 김강현 선수, 현재 문승원 선수, 그리고 송은범 선수, 윤기련 선수, 정대현 선수, 최병용 선수 전부 다 슬라이더 투수였어요. 네. 또 그런 쪽에서는 포크볼이 무조건 팔꿈치에 무리가 간다라고 저는 또 팔꿈치 수술을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좀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 포크볼이 팔꿈치나 어깨에 무리가 간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예전에 그 LG 트윈스에서 한참 전에 이제 그 옛날 대마신 그 일본의 사사키 가지히로 네. 아주 전형적인 대표적인 이제 뭐 메이저리그도 경험했던 포크볼러였잖아요. 전형적인 포크볼러였죠. 근데 그 LG 트윈스 인스트럭터를 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하고 했었는데 아주 심플하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뭐 포크볼 몇 년 던져서 잘 써먹고 그다음에 또 팔꿈치 한번 수술하고 또 인대 또 좋은 거 하나 붙이고 왜 또 던지고 또 몇 년 하고 또 수술하고 투수는 그런 거야. 뭐 그런 거지. 네, 사실 되게 호탕한 성격이고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또 심플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아니 근데 그 항상 그 포크볼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때 나오는 얘기가 좋은 투구 폼에서 던지면 포크볼도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제 없다. 한쪽에서는 또 부상이 있다 얘기를 하는데 그럼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포크볼러에게 좋은 투구 폼이란 거는 도대체 어떤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어려웠다. 어려운 질문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최대한의 타자의 눈속임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직구를 조금 유인구로 쓰는 생각으로 좀 쭉 던지고 근데 포크볼을 직구보다 더 강하게 던진다는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포신 빠른 공을 유인공으로 쓴다. 네, 그래서 직구보다 더 빠르게라는 생각을 항상 직구보다 조금 더 높이, 조금 더 빠르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포인트에서 타자들이 보는 느낌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많이 좀 속아줬던 것 같습니다. 윤희상 위원이 생각하는 어떤 좋은 포크볼러에게 좋은 폼? 그런 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릴리스 포인트적으로 공이 밀리지 않게. 맞아요. 공이 밀려버리면 팔꿈치랑 어깨에 데미지가 오거든요. 그래서 밀려버리면. 그래서 어린 선수들이 포크볼에 대해 물어봤을 때 직구부터 정확하게 눌러주는 공간을 오래 갖고 가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직구를 그러니까 패스트볼을 정확하게 눌러주는 공간을 알고 있어야 이 스플리터나 포크볼도 공을 같이 눌러주면서 공이 팡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이 패스트볼을 눌러주는 공간이 없는 선수들이 이 포크볼을 계속 밀려 던지면 저는 되게 부상 위험이 높다고 봐서 패스트볼부터 정확하게 눌러주는 그런 임팩트 감각을 키웠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이거 조정훈 위원이 저 코치가 얘기했던 거가 비슷한 얘기가 되겠네. 결국은 패스트볼부터 잘 던져야지 포크볼도 그렇고 다른 변화고도 유용하게 던질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은 포크볼이 잘 던지면 큰 부상의 위험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중학생이나 지금 뭐 코치도 하고 계시고 또 직접 아마추어 선수 가르치고 있는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와서 저 코치님 저 포크볼 던져보고 싶어요. 더 지금보다 더 좋은 투구하고 싶어요. 포크볼 한번 던지겠습니다 하면은 권유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어릴 때부터 가지고 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노는 네, 그냥 뭐 그걸 던져라가 아니라 이렇게도 던져보고 저렇게 던지다 보면
자기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한테 잘 맞는 게. 그러면 그런 선수가 가지고 노는데 잘 던진다? 그러면 한번 추천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 선수에게. 그 선수에게? 조금 더 이렇게 던져보라고 이제 아마 권유를 해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희성 의원은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저는 절대적으로 던지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특히 변화구는요. 변화구는 네. 포크볼뿐만이 아니라. 네. 그래서 아까 이야기랑 또 비슷한 이야기예요. 패스트볼부터 잘 던지고, 그러니까 패스트볼을 임팩트하는 이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변화구들은 저는 충분히 배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볼을 자기가 정확하게 릴리스 포인트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변화구를 던지는 것보단,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 특히 신인 선수들이 왔을 때 변화구를 못 던지는 투수들은 패스트볼을 잘 못 던져요. 네. 스피드가 빠르고 안 빠르고 차이가 아니고 스피드의 문제가 아니고 릴리스 포인트에서, 그러니까 방망이도 히팅 포인트에서 공이랑 맞는 이 부딪히는 충돌하는 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패스트볼 같은 경우는 충돌하는 공간이 없어도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을 눌러주는 이 공간이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변화구를 빨리 배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린 선수들한테는 뭐 장난처럼 재밌게 놀 때는 해도 되지만 정상적으로 던질 땐 패스트볼부터 확실하게 감각을 캐치해놓고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네. 조정훈 의원은 변화구도 한번 던져보는 것도 괜찮다. 윤희성 의원은 빠른 공부터 일단은 정확하게 손의 감각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두 분 다 굉장히 유용한 얘기고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드린 질문은 아마추어 중고등학교 선수 얘기고 프로 선수가 와서 포크볼을 한번 던져보고 싶다라고 어떤 조언을 구했을 때 그 선수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는 굳이 좋은 공, 빠른 공이 있는데 포크볼을 굳이 던질 필요가 있을까? 체인지업을 던지는 게 낫지 않을까? 너는 포크볼 하나 섞어주면 좋을 것 같아.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배터리 샷이라고 하나요? 투수 뒤에서 이제 포수 방향으로 찍혀 있는 카메라를 보고 팔의 릴리스 포인트의 높이를 좀 봐요. 그리고 이 앞쪽 리드 라인이 얼만큼 가지고 가는 선수들을 좀 보거든요. 그러면서 너는 조금 체인지업 계통이 나을 것 같아, 뭐 스플리터 계통이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준 적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조정훈 코치는 만약에 후배가 네. 형, 나 포크볼 저 한번 던져보고 싶은데 어떨 것 같아? 그랬을 때 어떤 기준으로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팔 스윙에 대해서 서클이 잘 어울리는 선수가 있고 네, 슬라이더가 잘 어울리는 선수가 있고 스플릿이 잘 어울리는 선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저희가 그 그림을 봤을 때 이 선수는 어떤 게 좋아서 이게 좋을 것 같다. 예, 그런 걸 좀 많이 보고 괜찮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줄 것 같습니다. 그 선수가 갖고 있는 흔히 말하면 레퍼토리라는 것도 네네. 있잖아요. 그 레퍼토리와의 조합은 어떤 게 포크볼이 가장 잘 어울릴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투심 투수가 포크볼 던진다? 그렇게 크게 효과적이지 않죠. 크게 매력이 없다. 네. 효과적이지 그게 않다. 상하 무브먼트가 좋은 포시 패스트볼이 있는 투수가 포크볼이 있어야 그게 어떤 반대적인 움직임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훨씬 좀 효과적일 수 있는 거죠. 그 안우진 선수가 자기는 포크볼 봉인했다고 뭐 그런 얘기했는데 그것도 혹시 같은 얘기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뭐 이제 투수 전문가들도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안우진 선수의 어떤 릴리스 포인트도 팔 스로잉도 포크볼이 어울리는 스로잉은 아니잖아요. 안우진 선수는 혹시 포크볼 봉인하는 게 맞긴 맞는 건가요? 슬라이더 체인지업이 조금 더 잘 어울리는 옷 같아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일본 투수들은 포크볼 참 많이 던지기도 하고 최근에 한국 투수들도 포크볼을 많이 던지긴 합니다만 최근에 한국에서는 체인지업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오프스피드 계열이라면 포크볼보다는 체인지업이 더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포크볼과 체인지업은 역할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될까요? 포크볼은 오프스피드 개념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자주 던진 이 스플리터 계열은 오프스피드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빠른 슬라이더, 고속 슬라이더 아니면 컷 패스트볼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자는 패스트볼인지 알고 헛스윙을 했는데 요만큼 조금 쉬었구나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포크볼을 조정원 코치님처럼 낙폭이 크면서 스피드를 오프스피드로 조절할 수 있으면은 충분히 좋다고 보는데 저처럼 릴리스 포인트가 낮으면은 장타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낮은 릴리스 포인트에서는 포크볼의 선택보다는
서클 체인지업이나 체인지업 계통을 선택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역시 이것도 릴리스 포인트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선발 투수라면 사실 포크볼보다는 서클 체인지업이 좀 더 어울릴 것 같고요.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결국에는 이제 아까 윤희상 위원이 자신이 던졌던 어떤 포크볼의 예를 들어 효과들 해가지고 따라 나가서 그러니까 빠른 카운트에서 빨리 범타를 만들 수 있는 사실 이거 되게 효과적이거든요. 체인지업은. 예. 근데 포크볼은 결국에는 뭐 헛스윙이 오히려 좀 더 많이 나오는 어떤 구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만약에 불펜에서 정말 필승조, 뭐 마무리, 셋업 이런 쪽의 투수들은 결국에는 무조건 삼진을 잡아야 되는 상황들이 그렇죠.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는 좀 더 이제 포크볼 계통의 어떤 투수들이 조금 더 그런 옷이랑은 좀 어울릴 것 같고, 뭐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정훈 코치도 역시 포크볼과 체인지업 선택하라면 상황과 어떤 보직 이런 거에 따라 좀 차이로 들 수가 있을까요? 근데 뭐 제가 이제 뭐 선발도 한번 해봤었고 중간 투수 해봤지만 저는 제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공을 택한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어떤 상황이든 뭐 선발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까 뭐 자주 섞어 던지지만 네, 중간 투수 필승조 갔을 때는 실투 안에 경기가 맞아요. 끝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아마 그 상황에 맞게 이길 수 있는 공을 선택하지 않았나. 저희가 제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마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포크볼은 선물이 분명히 맞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악마가 준 선물일까요? 아니면은 아주 좋은 의미의 아주 투수에게는 좋은 선물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엄청 큰 선물이었고 그리고 이 2군 시절에 있을 때 타자를 삼진으로 잡을 수 있는 공에 대한 이런 열망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컸는데 그거를 완전하게 해소해 준 구종이었어요.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결국은 중요한 상황에서 던질 수 있는 공은 없었고 아무리 150km를 던진다고 해도 타자들에게는 정말 입맛 좋은 투수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저한테는 정말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조정욱 코치도 동의하세요? 네, 뭐 저도 마찬가지로 포크볼 때문에 잘하는 투수가 조금 더 각인이 됐었고 그 공 때문에 제가 야구를 조금 더 재밌는 야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저는 100% 동의합니다. 저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이제 전 뭐 투수를 한 중학교 때 이후로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그러니까 무슨 좋은 포크볼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뭐 어떤 시간들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비슷한 어떤 스트라이크 존에 비슷한 공을 다른 어떤 변화구들을 만들 수 있는 공은 포크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끔 해봐요. 예를 들자면 어떤 투수가 있는데 오늘 당장 시합을 나가야 돼요. 이제 경기를 해야 되는데 포신 페스티벌 말고는 던지는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던질 줄 아는 게. 큰 무기가 없다. 예. 근데 뭔가는 그럼 해야 돼. 그럼 정말 투수 코치 입장에서 야 그냥 끼고 던져. 이럴 수도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어쩔 때 들 때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상대적으로 생각하세요? 포크볼이 다른 변화구에 비해서 습득이 좀 빠른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익히는 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조금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할 정도. 수 있는. 네, 근데 박영태 의원님 아시겠지만 타자들이 한 공 2개 정도만 휘어도 네네네. 상대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벌써 다른 느낌 딱 들죠. 네, 그러면 그냥 던지다가 뭐 예를 들어서 포크볼 던지는데 타자가 요만큼만 변화를 해도 타자들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네, 말씀처럼 그렇게 한번 던져보라고 예, 할 수 있지 않을까.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네. 포크볼이. 윤희성 의원은 동의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희성 의원은 포크볼 언제 처음 배우셨어요? 저도 2010년도에 이제 퓨처스 2군에 있을 때 퓨처스에서 배우셨어요? 배웠죠. 네, 처음부터 장착했던 거는 아니군요. 저는 포크볼을 아예 던지지를 못했던 선수예요. 근데 좀 빠르게 슬라이더 습득이 됐나요? 조금 많이 걸렸죠. 그러니까 많이 던졌죠. 많이 그래서 막 던졌다. 피칭을 해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SK 소속이었으니까 네. 피칭을 많이 할 그때는 때라서 엄청 던질 때였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술적인 능력을 조금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이제 피칭 개수를 올리는 걸 이제 선호하는데 정말 피칭할 때 많이 던져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커맨드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내기까지가 좀 힘들어도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당장 던져봐라고 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메커니즘적으로 패스트볼이랑 이 스플리터랑 리리스 포인트가 앞뒤, 그러니까 익스텐션 거리로 봤을 때 앞뒤로 가장 비슷해요. 흉내내기
현황 맞아요. 구종은 흉내내기. 네, 흉내내기. 이 포크볼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왜 하냐면은 타자 출신들의 감독들 중에 가끔 이제 투수들이 정말 패스트볼이 좋은 투수고 근데 변화구 결정구 하나가 조금 아쉬운 투수들 사실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 이제 매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나 타자들끼리. 아, 이거 껴가지고 던지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안 던지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 투수 입장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떡하지? 던져봐 그러면.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야, 이거 포크볼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 이제 슬슬 이제 얘기를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 손님으로 조정훈 코치 나오셨는데 은퇴한 지 이제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내가 현역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다시 내가 투수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포크볼 다시 한번 던지시겠어요? 저는 더 좋은 포크볼을 던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좀 더 임팩트 있게 뭐 야구하면서 아쉬운 것도 되게 많고 뭐 그런 후회 없이 한번 다시 한번 또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포크볼이 매력적인 건가요? 저는 뭐 축복이죠. 축복이었어요. 네. 그거 예. 축복이었죠. 윤희성 의원도 마찬가지인가요? 어떠셨어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야기 듣다 보면 조 코치님 말씀 듣다 보면 비슷한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 들죠. 그러니까 이 파이어볼러들은 이 타자를 압도하는 패스트볼로 삼진을 잡는 상상을 하는데 저는 아직도 가끔가다 야구하는 꿈을 꿔요. 그러면 꼭 스플리터로 삼진을 잡아요. 헛스윙, 헛스윙? 내가 헛스윙을 유도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맛이 있어요. 투수들에게는 헛스윙 유도하는 그 맛이 있고 타자들 입장에서는 삼진 자체는 기분 나쁜데 스탠딩 삼진이 좀 낫나요? 헛스윙 삼진이 좀 낫나요? 그게 타자 수준에 따라 좀 달라져요. 오히려 반대로 타자 수준이 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럴 때는 그 스탠딩 삼진을 그렇게 못 참아요. 오. 근데 이제 그 한 단계 좀 높아지면 투수의 스트라이크 존을 이제 양보해 줍니다. 이거 내가 인정. 저 공을 저 존에 들어가는 곳까지 내가 들어가서는 절대로 저 투수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네. 오히려. 그러면 이제 거기 딱 들어오면 오케이 인정. 오케이, 인정. 잘 던졌다. 저 이런 느낌 받은 적 있어요. 네. 선배님한테. 그러니까는 어. 이 시합 때 네. 이 정말 바깥쪽 낮은 쪽에 제가 봤을 때도 기가 막힌 패스트볼이었어요. 근데 왜 칠 생각을 안 하고 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저 이런 인정. 느낌 받은 적 있었어요. 아.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저는 이제 그 2009년에 페타지니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약간 쇼킹했었거든요. 인정할 투 건 스트라이크 인정해. 이후에는 보더라인에 걸치는 공은 건들지 마. 그게 스트라이크 이후에는? 그게 공을 잘 보는 방법이야. 아, 그게 네. 박용택 위원의 어떤 타자로서 인생을 약간 좀 바꿔놓은 바꿔준 어떤 정말 임팩트 있는 한마디였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리고 실제로 공을 잘 보는 타자들한테 물어보면 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이제 KBO 리그에서 이정우 선수 헛스윙 삼진 웬만하면 안 당하는데 네, 그렇죠. 특히 바깥쪽 같은 거 낮은 공 같은 거 하고 그냥 들어갈 때 은근히 있거든요. 네. 그런 타자들은 스트라이크 존 특히나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는 보더라인에 걸치는 공에서는 웬만하면 손 안 냅니다. 인정한다 그거. 네. 왜냐하면 모든 변화구의 유인구들은 거기서부터 나가는 거지 가운데에서 갑자기 바깥으로 나가는 공 잘 없거든요. 네. 거기를 골라내는 것부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잘 골라내는 출발점이라고 될 수가 있겠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조정훈에게 포크볼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저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고 제가 그 공으로 인해서 좀 행복하게 야구를 했다라는 공이지 않을까. 그 공 때문에 정말 많이 웃고 즐거웠으니까 최고의 공이지 않을까. 최고의 공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윤희성 의원에게 포크볼이란? 저도 똑같죠. 반지도 뛸 수 있게 해주는 게 포크볼이었고. 하고 굳이 그 내가 반지 얘기를 네. 한국 시리즈를 던져볼 수 있게끔 해준 것도 포크볼이었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자 박용택에게 포크볼이란? 정말 삼진 많이 당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공들을 많이 당하면서 많이 속아보면서 사실 저도 좀 한층 내가 이 기술 갖고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어떤 생각 갖게 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포크볼에 대해서 투수 그리고 타자의 입장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 많이 들어봤습니다. 너무너무 오늘 재밌는 얘기였던 거,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 공 하나로 수많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야구의 어떤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참 포크볼이란 구질 하나로 여러 가지 참견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박용택 해설위원, 윤희상 해설위원 그리고 오늘 특별히 시간 내주신 조정훈 코치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세 분의 참견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